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메가박스 마케팅팀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MX간 전도사 황대리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상담 벌써 일주일이 훅 지나갔습니다. 뭐 했다고 이렇게 일주 빨리 가? 너무 빨리 가요 요즘에. 아무것도 안 1년도 금방 갈 것 같아요. 방송 잘하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듣고 계신 분들도? 이미 익숙하셔. 그렇죠. 네. 그래요? 아니 모르고 들으세요. 아, 왜 그래요? 그래? 자꾸 상기시키지 마. 나 하면 재밌잖아. 여러분 이거 다 무당 방송이에요. 얘들이 또 귀여운 짓 하는구나 하고 들어주시는 거야. 자, 오늘의 빠따는 30대 여자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요런 고민하셨을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은데요. 상당히 있죠. 네, 일단 김 선생님께서 사연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종교였나요? 헌금 걷어야겠다. 11조. 11조. 괜찮다, 야. 네, 11조. 내세요, 11조. 낙전 특집. 그래, 낙천트집. 네.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11조. 나도 듣고 싶더라. 내가 다행히 캐시가 부족해서 안 들었는데, 딴 데서 듣고, 안 듣길 잘했구나 했지.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겪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지하철에서 이제 포교하시는 분들이나, 길에서 안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많죠. 저도 비록 종교가 기독교지만, 불편하다 생각한 적이 많았죠. 저는 이게 종교의 문제로 드러났지만, 사실 이거는 종교로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선의를 베푸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삼국지를 읽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그냥 해석한 내용이고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유비랑 노자에 관련된 에피소드인데 어떤 영감님이 알고 보니까 노자인데 강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유비가 찾아와가지고 영감님 뭐 하십니까? 내가 저 강 건너가야 되는데 혼자 갈 수가 없다. 자기 좀 도와주겠나? 유비 착하잖아요. 업어줘요. 건너가요. 건너가고 난 다음에 내려주니까 노자가 반대편에 뭘 두고 왔다. 다시 가자. 네. 유비 아무 말 없이 다시 또 업어서 가요. 챙겨서 그래 고맙네. 다시 원래 내가 가야 될 곳으로 가자. 이걸 몇 번을 반복을 하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 동안에 유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노자가 다 끝나고 나서 자네 내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연속해서 하는데 왜 들어주는가? 유비가 했던 말이 선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이 선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방식으로 선의를 베풀어야지 이게 선이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야, 되게 포장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연을 보고 그냥 생각하는데 뭐냐면 선의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 내 방식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거기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선의를 베푸는 방식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방법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이 아주머니 자기는 선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너 이거 들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것만 믿으면 나한테 공감할 거야. 이건 자기 생각이거든요. 선의를 베푸는 방식이 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나 중심이 아닌 도움을 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 선의를 베푸는 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 여자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줌마가 문제가 있다. 되게 사실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뻔한 얘기를 그렇게 길게 다 아는 얘기 아니고 이게 모르는 사람 있어 그 얘기를? 많은 부분에 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얘기를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얘기를 해도 모르시겠죠? 무시가 본인 답이죠, 입장에서는? 무시가. 네. 네. 한동안은 좀 불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정색을 해야 않습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정색하면 민박집인 것 같은데. 네네. 앞으로 2달 반 더 살아야 되는데. 불이익이 오네. 불이익이 올까 봐. 불이익이 오지. 불이익이 이거는 옵니다. 갑질 아닙니까 갑질? 불편한 갑질입니다. 갑에 입체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야, 근데 이거는 참 모든 갑들이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 알 수는 없잖아요. 절대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앞으로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조차이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죠. 떠나면서 뭘 해야 되나? 시작할 때 잘했어야지. 이럴 줄 알았을까요? 설마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강요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나치게 친절하다든가. 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을 때 저 그때 취하는 컨셉이 싸가지 없는 컨셉이거든요. 제가 진짜 싸가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은 항상 싸가지 없게 시작해요. 약간 정색을 하더라도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하는 게 맞을 거니까 못하는 분들이 또 계신가 봐요. 많죠. 네. 많아요. 불편한 게 싫으니까. 그럼요. 또 특히 유교 문화권 안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아야 되잖아. 근데 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애플에서 운영하는 거 보면 한창 협상 중인데 좋은 선의의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협상할 때 막 소송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냥 협상을 하는 그 중에서 막 소송을 날리고 있어, 뒤에서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똑같이 애플에서 일본에서 주요한 부품들을 많이 처음에 수급했잖아요. 그 작은 하드 같은 거. 똑같이 애플이 일본에다가 그렇게 한 거야. 협상은 협상이고 소송을 막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교 문화권 안에서는 그게 배신으로 다가오거든요. 약간 문화권에 따른 그런 생활 양식인 것 같은데 여러분 싸가지 없는 컨셉이 살기 되게 편해요. 아, 얼굴이 항상 좋아. 우리 황 대리가 참 얼굴이 늘 좋고 사는데 별로 불편이 없어 보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사는 30대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대 짜증내지 않는다. 왜냐면 집에 가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자, 이분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죠? 이분은 뭐 이미, 지나셨으니까. 네, 이미 나오셨으니까. 이런 분을 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또 만날 때는 뭐 아까 황 대리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딱 정색하고 싸가지 없는 것도 방법이고요. 정색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쟤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약간 바보다. 뭐 이런 컨셉도 괜찮습니다. 저는 짐작해보자면 요 짧은 문단이지만 살면서 이 일만 그랬던 건 아닐 것 같아요. 많죠. 이걸 사연으로 보낼 정도면 요런 경우에 처한 뭔가 상대방이 선의를 베푸는데 난 딱히 원하지 않는데 딱히 거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빠지신 적이 많이 있을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는데 컨셉을 잘 잡아야 됩니다. 거절이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리지만 사연 보내신 분보다 내가 좀 많고 30대 여자인데 뭐 비슷하거나 높을 수도 있어요. 38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30대네. 30세가 아니라. 그렇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30대니까 30대 초반이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차 한잔 하면서 제가. 이분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불필요한 선의를 베풀지? 짜증나는 이 새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어. 너의 컨셉이나 카운셀링을 원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선의를 베풀지 안 베풀지 이유를 가지고 제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빠따를 알려드려야 됩니까? 이 민박자 아줌마에게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아주머니께서 독실한 기독교인 아니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에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큼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신자로서 어떤 영광스러운 게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장착하셨던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거를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빠따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독교인에게는 영예로운 아이템입니다. 그럴 수 있죠. 가시면류관 빠따 선물해드립니다. 이마에 깊이 푹 박으시고. 이야. 네. 가시나무 빠따. 그렇죠. 피 철철 흘리고. 피 줄줄 한번 흘려보시면서. 네. 요 정도 고난은 감당할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네요. 본인의 선의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시 같을 수 있으니까 네. 조금 생각하시라는 차원에서 네. 성스럽게 가시면류관 씌워드립니다. 자, 새신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아프겠다. 새신자 소개를 김 선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있으시네요. 자, 호명되시는 분들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 양옆에 계신 분들 손을 흔들어서 환영합니다. 가보겠습니다. 까만머리 꽃과 열매나무 개발자 광주 어울공방 건방시오 김순희 그사람 노무현 딘케인이 최애인이 내소리는 세목캉캉 소소표 심포로사 레전드 낙검수 레이피엘류 미모 지존 모모사나 DW 동욱 로건 0418 바램이나 불량교수 봉순이 안나까린이나 80 율곡산인 열정칸 응응응 이 야매 AN 우발라 외달 쭈요 정일이 조중동에 속지 말자 초특급 순진녀 시전자 TM 한마디로 정리 행복한 진 행복한 나무단지 희번득 50억 부자 AS 드라이버 AMATERASU 바라바터 이지 엔조이 지윤 파파 돈돈리 레오나 1225 SU700873 MIKA OSBORN PINHEAD2 PUTTAN ESKA님까지 어렵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착석. 네, 오늘 선물은 오늘의 빠따 주인공께 술친금 한 박스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새신자 DW 동욱님하고 로건 0418님께 술친금 한 박스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건국의 길에 최고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전설의 팟캐스트 김프로쇼 나가신다. 길을 비키고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를 외치고 풍악을 울려 어깨춤을 추고 콧노래를 부르며 구독하고 다운로드하고 하트 누르고 길을 쫓고 세우고 정지하여라. 저는 호야 PD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는 연세 로뎀 정신과 최희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도 배 감독은 안 계시고요.
이게 지난번에 빠진 건가요? 그냥 하차인가? 시나리오 때문에 이제 안 나오신 게 지금은 허리 부상으로 이어져서 그렇구나. 네. 이제는 존재감이 지금 배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나? 이런 표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젠더 감성 충만한 준이 네. 있었는데 준 배가 나름의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탐담할 때. 근데 없으니까 좀 허전하더라고 들으니까. 네. 그러네요. 아쉽더라고요. 그거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네. 열심히 걷고 있어요. 네. 오늘 통화했는데 열심히 걷고 있더라고요. 뭐 걷는 거밖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걷도록 해가지고 조만간 데려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젠더 감성 준 빼고 네. 김프로 김 선생하고 최영 과장님하고 셋이서 사연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럴 땐 그냥 뭐 원장님은 믿고 갑니다. 그냥. 그렇죠. 네. 거의 강의 듣는 기분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5살 여성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영화 소개했죠? 침묵이라고. 네. 네. 제가 뭐 할지 알겠죠? 자, 25살 여성분의 사연. 근데 가족 관련된 사연이거든요. 네. 늘 저는 이 가족 관련된 사연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좀 무거워요. 이게 뭐 딱히 명쾌한 해법이라고 제시되기가 좀 어렵잖아요. 가족이라는 특성은. 그렇죠. 네. 지긋지긋해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징글징글 하죠. 그래서 12월에는 징글벨이 울려요. 야, 이거. 자, 그러면 25살 여성분의 사연을 우리 여름 작가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25살) 학생입니다. 평소 힘들었지만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님이 너무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셨죠?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폐륜화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만큼 죄책감이 듭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떠오르는 감정이 주체가 되질 않습니다. 어머님과 저는 가치관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는 동물을 매우 사랑하고 고기도 웬만하면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동물을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대하십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온 집안 식구가 너무 아껴 키우고 있는데요. 개고기를 너무 즐겨 드십니다. 품종이 없는 개는 생명체로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고깃덩이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소 예뻐하던 옆집 강아지가 집에 찾아온 적이 있는데 지저분하다며 발로 뻥 차서 내쫓아 버리시더군요. 개고기를 드시는 건 평생 드셔왔으니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요. 희생되는 동물의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해해야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때리고 당연히 주어지는 물건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동물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최근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았을 때도 말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굳이 언급 안 해도 아시겠죠? 남들 앞에 서면 저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소리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크시거든요. 친구분들께 얘는 의지박약에 철이 없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나 모르겠어 하시면서 지금까지 제 삶의 풀 스토리를 설명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제 외모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도 많이 하셔서 이제 컴플렉스가 생길 지경입니다. 함께 옷가게에 가면 입구에서부터 큰 소리로 아휴 얘가 뚱뚱해가지고 맞는 옷이 있나 몰라 말씀하시고 누군가 저에게 빈말로 칭찬을 해주실 땐 옆에서 정말 큰 목소리로 아이고 얘가 예쁘대 얘 살면서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을걸요?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가치관이나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건 그래도 견딜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싸우실 때마다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말들로 상처를 주십니다. 정말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시고 당신 잘못도 저의 잘못으로 돌리시는데 항상 대화의 끝은 난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너 좀 방 얻어서 나가라. 너 취직하면 우리 제발 따로 살자, 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너희 아빠처럼 너를 증오하고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러고 사는 걸 보니까 내가 애가 졌을 때 싹둑싹둑 잘라버리길 잘했지. 이런 말도 하셨어요. 어머니가 낙태를 5번 정도 하셨었거든요. 정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기행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1년 전에 유부남과 연애를 시작해 깊은 관계로 발전하셨습니다. 저는 불륜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비난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발전했다면 이혼을 해야 맞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고 하십니다. 그냥 지금이 좋대요. 저희 어머니의 안 좋은 면만 썼지만 저를 항상 걱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저 역시 어머니를 사랑하고 걱정하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에게 너무 안 좋은 기억을 많이 주셔서 어머니에 대해 당연히 이해해드리고 사랑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제 생각과는 반대로 분노와 불만이 점점 커져만 가서 처음 성인이 되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이성적인 생각, 애정 같은 것들이 점점 낄 틈이 없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고로 여러 문제 때문에 취업을 다른 지역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참. 차마 말할 수 없는 고민이라고 했으니까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것만 해도. 네. 그리고 처음에 말이 어머님이 너무 무식하다. 야, 이거 정말 시원하네요.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길래 그러면 어머님의 뭔가 이렇게 무식함 때문에 빚어진 에피소드들이나 이런 걸로 쭉 사연이 좀 이어질까 했는데 사실은 질문은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셨는데 연배가 좀 있으신 어머님들 중에 교육을 잘 못 받거나 하셔서 무식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 있는데 문제 없는 가족들 많이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학습이 부족한 무식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 되게 거칠고 일방적이다라는 뜻의 무식인 것 같아요. 네. 네. 엄마가 말을 너무 무식하게 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게 되는 상처 네. 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본질을 떠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정말 카타르시스의 최고봉이다. 그렇잖아요. 이게 임금 얘기는 당당히 얘기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사실요 우리 엄마가 무식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 사람한테 필요한 표현이었나. 효과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저는 여기 와서 엄마는 무식해 이렇게 계속 반복만 해도 이분의 표정이 좀 달라지고 입꼬리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식욕이 돌아오고. 네. 막. 아,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상담의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네. 우리 아내를 죽이고 싶어요. 더 하세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여기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다.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는군요. 네, 그것만으로도 상당 부분을 해결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상담사는 그거밖에 못해요. 기술이 그거밖에 없어. 그냥 더 해달라는데 아주 좋은 기술이에요. 그걸로도 그래요? 먹고 살아요. 제가 김프로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약간 그런 거기도 해요. 왜냐면 어디 가서 제 생각을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얘기할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정치적인 뭐 소신과 이런 것들을 누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네. 그래서 김프로쇼 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가면 좋아요. 네. 게다가 많은 분들이 그걸 듣고 막 네. 몇만으로 막 다운로드가 올라오고 호응해 주시고. 이야, 뭐 이거는 뭐 이게 이럴 일인가 싶어서 조금 뜨끔하긴 한데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 무식회를 7만 명, 10만 명이 듣는다고 쳐봐. 얼마나 기쁘겠어. 굉장히 시원해지죠. 네. 그러네요. 뭐 하여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이게 저는 사실 사연을 거듭해서 뭔가 상담을 진행할 때마다 굉장히 고맙다는 표현들이 진심을 담아서 막 오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단메일도 오고 너무 고마웠다고 막 이렇게 오는데 야 이게 정말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뭔가 해결책이 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매주 거듭합니다. 고마워해 주셔서 저희가 진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이제 막대하시는 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조금 상처인 것 같은데 어머님은 어떤 심리 때문에 이렇게 따님한테 사랑할 텐데요. 사랑할까요? 안 사랑하나요? 안 사랑할 수도 있나요? 글쎄,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정이라는 표현은 좀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의 표현보다는 네. 정이 있는 네. 표현이다. 근데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옛날은 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거기에 꼭 상처가 들어가야 돼. 상처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이 깊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특성이 많아서 이거는 물론 이분의 어머님의 잘못도 있지만 그 세대에서 그렇게 컸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컸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고 있어서 좀 아픔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한테 너무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서 상대방과의 끈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들 좋은 방식이 아니면서도 가장 쉽게 터득하는 방식이에요.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 그런 거 있죠. 서로 까면서 친해지는 거.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분들은 약간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방식이 이제 평생 사셨으니 익숙하시는 대로 본인 따님에게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겠지. 근데 그 따님은 현대 교육을 받고 현대 문화를 쭉 습득하고 자란 사람인데 너무 듣기 싫은 거잖아요. 그 어떤 심리로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없기 때문에 그냥 친한 동생이 얘기했다 그러면 빨리 독립을 해라. 집을 나와서 분리를 해라. 나도 우리 엄마 아빠랑 친하게 지내긴 하지만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저는 이제 대학교를 1학년 때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분리를 한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 제 정신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때부터 부모님의 간섭하에 대학생활을 하지 않았잖아요. 간섭을 하시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 학교가 너무 멀어. 아, 저는 모르는 경험입니다. 네. 아, 집이 학교랑 5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심지어 연희동이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집에 가서. 그래서 1학년 때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고 2학년 때부터는 네. 집에 안 갔어요. 저희는 네, 전혀 죄송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저는 제 삶은 제 삶,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 삶 그러면서 이제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저는 아버님 때문에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네. 약간 여기 나오시는 어머님이랑 유사한 패턴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서 막내인데 아유 저 막내놈 뭐 쓸 데도 하나도 없고 저 또 맨날 늦잠 자고 아유 저거 어디다 쓰고 늘 그렇게 뭔가 천덕꾸러기 비슷하게 막 혼을 내셨어요. 네. 지금 돌이켜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까 진짜 밉고 싫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나름 애정 표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춘기 때 그걸 계속 듣고 자라면 불편하잖아. 그렇죠. 나는 어디 나가면 항상 그래도 뭐 공부도 좀 하고 학생회장 하고 늘 리더십인데 집에만 오면 그냥 쭈그린 거야. 너무 짜증났어요. 형들 누나들도 맨날 구박하고. 저는 그게 고등학교 생활 때까지 늘 컴플렉스이고 싫었는데 학교를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서 그냥 3, 4년을 쭉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극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리를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좀 될까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 거의 이 글을 읽으면서 누가 조언을 해봐라 그러면 대부분 비슷하게 100%, 조언을 하지 않을까. 이제는 뭐 어머니한테 그렇게 매워서 살 필요 없고 어떻게 안 좋은 얘기를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 사느냐. 빨리 분리해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신 분이 멀리 이제 지역적으로 옮겨서 취직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뭐 옆집에 살아도 되니까 따로. 예, 분리해서 사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다만 제가 이런 분이 상담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분리는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던지죠.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머니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라는 실제 존재가 사라지면 그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한 패턴이 그대로 많이 남아요.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배우고 뭐 이런. 네, 그래가지고 자기 상사든 뭐든 어머니랑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너무 어머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정도 아닌데도 너무 어머니처럼 취급하게 되고 자기도 그런 포지션이 아니어도 되는데 너무 어머님 옆에 있는 딸처럼 자기를 갖게 되고 그러면 막 억울함이 더 올라오고 이러기도 하고 네. 어려운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어머니처럼 되기도 해요. 이 사연을 이렇게 읽어볼 땐 저는 이 어머니가 이 딸과 같이 컸을 것 같아요. 할머니로부터. 네, 그래서 늘 구박받고 그러면은 사람이 악만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비난하고 싶은데 엄마한테는 비난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만만한 누구를 잡아서 비난을 해야 되는데 누가 만만하겠어요? 지 딸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쉽게 못하는 상당한 부정적인 표현을 자기 딸한테 반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분도 그렇게 지금 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관계에서 뭔가 나보다 조금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괜한 억울함이 올라오면서 그 감정을 다시 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욕하면서 담는다. 뭐 그렇죠. 그게 그렇죠. 딱 적용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없으면은 다 해결되나요? 라는 질문은 바로 이런 거예요. 과연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어머니와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가 지금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지금 갖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항상 엄마를 자기 거울처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구박하는 것도 싫다, 짜증난다, 어렵다,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만 했을 텐데 한번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식으로 그렇게 패턴이 되고 있나를 돌아볼 기회도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을 그쵸. 네. 어머님이 너무 좀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집중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분리해가지고 생각하거나 그럴 여력은 없었을 것 같네요. 내가 우리 엄마랑 꼭 닮았구나라는 거를 드디어 이제 바라볼 시기가 된 거라는 거죠. 네. 여태까지는 그렇게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만약 정말로 그렇게 느끼면 굉장히 괴롭지 않겠어요? 뭐 너무 괴로울 것 네. 같아요. 오히려 엄마한테 그냥 이렇게 당하고 우리 엄마는 무식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그런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면. 오히려 직면하는 거는 사실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잖아요. 그게 두렵다고 해도 그럴 기회를 넓혀가는 거는 오히려 바람직해요. 그래서 적나라하게 정말 그러면 내가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보고 그걸 보는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야죠. 근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본인이 본인을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는 성격이 이렇지.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른 친한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게 낫나요? 아니면 적어보는 게 낫나요? 남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확실하긴 하겠죠. 네. 너 태도가 왜 그래? 이럴 때 나는 안 괜찮았는데 근데 아니야 너 그래. 그러면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피드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피드백을 몇 번 받다 보면 그러한 타인이 지적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 하잖아요.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한 자아 성찰이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자아 성찰이 자연스럽게는 안 돼서 남한테 지적받는 걸 좀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물어봐야죠. 남은 또 얘기해주나?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주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봐야만 대답 그나마 해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땠어? 나 혹시 잘못한 거 없어? 표현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사실 필요해요. 가까운 사람한테. 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었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그 시대 분들답게 훈계조로 말씀하시고 네. 고집도 좀 세시고 내가 다 맞아 임마 뭐 이렇게 너는 그냥 듣고 따라와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심리학 수업 이런 거 들으면서 그대로 담는다라는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는 들은 거야. 제가 막는데 우리 형들을 보니까 아버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 전 반면교사로 삼은 것도 있었어요. 형들이 저보다 7살이 많거든요. 제가 한참 아직 대학교 1, 2학년 때 형들이 20대 후반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 형들이 점점 아버지랑 꼭 닮아가네. 명절 때 말 진짜 많아 말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의식적으로 고치고 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애를 정말 열심히 하게 되면 자기 밑바닥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한 감정대로 열심히 연애를 하면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구나를 그래도 좀 정확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그렇게 많이 하셨구나. 아직도 제가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그만 좀 부족합니다. 봐 이제. 충분히 봤어. 난 날 좀 더 알고 싶어. 난 언제 아는 경험이 없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좀 돌아보고 네. 그냥 1차적으로는 좀 독립을 하셔가지고 그쵸.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네. 자기가 이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좀 성찰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텐데 네. 만약에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진행해서 나한테도 어머니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발견하고 고쳐가고 하면 그러면 어머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좋아지거나 뭐 이럴 수도 있나요? 택도 없죠. 그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군요. 네, 그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다. 어. 어머니는 그동안의 인생 경험을 그렇게 쌓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굳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안 바뀌어요. 사실 이분도 바뀌기 힘들어요. 2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뀌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도 훨씬 엄마보다는 낫다.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좀 포장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할 수는 있는데 엄마는 사실 어렵다. 그러면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건 몇 살 때까지인가요? 7살. 7살. 우린 다 끝났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너는 이미 끝났구나.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20대 중반이시니까 네. 독립해가지고 어머니하고 별도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못할 짓이고 불효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아주 큰 핵심은 아닐 수는 있는데 내용상에서도 그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엄마가 싫어요. 물론 이제 사랑한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엄마 싫어. 근데 엄마도 사실은 아빠한테 고생했어. 이 부분이 배경 속에 항상 깔려요.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다 그렇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100% 싫어하면은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그 한 구석에 그나마 이 약간 아련하거나 연민이 좀 그런 게 있구나. 생기면은 그 사람을 다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모종의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잘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엄마한테 화살을 쉽게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싫어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깔끔하게 싫어하는 게 낫다. 그래야지 오히려 더 엄마를 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마음을 그렇게 갖지는 말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취업을 다른 지역으로 할 생각은 일단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당장 독립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도 읽히거든요. 그러면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뭐 이런 조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엄마한테 좀 이겨먹었다라는 느낌을 자기 스스로라도 갖는 경험은 나쁘지는 않다. 싸워야 됩니까? 뭐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약간 말빨로 얘기할 때 엄마가 약간 헉 하고 말이 막혔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약점 건드리는 거 있잖아요. 약점. 그런 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럴 때 개운하고 내가 좀 한 방 먹였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죠. 저희가 아는 어떤 분은 시부모가 뭐라고 이렇게 구박을 하면 이 며느리가 상당히 똑똑하고 한 번도 잘 지지 않는 그런 분인데 얘기를 막 듣다가 아주 결정적인 한 포를 날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은 섹스를 언제 하세요? 이렇게. 좀 이건 또 하기는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신공인데? 이 시부모들이 완전히 긴장이 퍽 돼가지고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되게 신박한 신공인데요? 우리 정신과 교수님의 부인이셨습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기가 굉장히 세시군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얼마나 시원해요.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할 때 좀 개운할 때는 있다. 네. 엄마랑 너무 그렇게 라이프 스타일에서 겹치는 거를 많이 하지 마라. 같이 옷도 사러 갔다는 정황도 나오고요. 다른 분들 만나실 때 막 큰 소리로 얘가 얼마나 의지박약에 철이 없냐면 말씀하신대잖아. 그거는 엄마랑 같이 다니는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리하시네. 엄마랑 다니지 마. 네. 그냥 집에서만 봐요, 집에서만. 근데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거든요.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한 그쵸. 게. 전 그게 읽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일 어려워요. 엄마 그냥 이제 됐어요. 엄마는 됐고 그러면 되는데 그 엄마를 능가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항상 심리에 작용을 해서 근데 그거는 그냥 내려놔야 돼요. 엄마도 딸이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해서 늘 같이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막 구박은 하고 어떻게 하지만 그래도 이 딸 없으면 내가 물론 밑에 남자친구분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남자친구와의 그 남녀 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딸이랑 같이 뭘 하시는 거를 그렇죠. 사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좀 분리를 해보자. 네. 어쨌든 독립된 공간으로 나와가지고 생활을 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네. 그렇지 않다면 뭐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종속돼가지고 괜히 너무 끌려가지만 마시고 좀 이렇게 일부러라도 어머니를 이기시거나 뭐 이런 경험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전략은 항상 먹힐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전략이 항상 성공적이지 않은데 또 다른 전략 하나는 엄마 흉내내는 거예요. 개를 발로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네. 때 본인은 포지션이 어떻게 개를 저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같이 차세요. 개를요. 네. 오. 네, 물론 진짜 차라는 건 아니고 옆에서 이제 발길질을 같이 한다든지 그러면 엄마도 뜨끔해요. 내가 저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피드백을 엄마는 충분히 각인을 해서 받기는 힘들긴 하는데 딸이 몇 번 그렇게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안 좋아 보이면 본인도 약간 뜨끔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엄마를 일단 에코 흉내를 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엄마한테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된다. 예를 들어 이런 거네요. 누군가 저에게 빈말로 칭찬을 해주실 때 옆에서 정말 큰 소리로 어우 이쁘대? 얘 살면서 그래서 처음 들어봤을걸요? 이렇게 했을 때나 그러면
엄마보단 많이 들어봤을걸? 아이고, 어떻게 남자를 만나나 몰라?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반대로, 아유, 뭐 저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나는 아무도 나를 예쁘다고는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물론 이제 좋아할 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뱉어놓은 그 표현이 자기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말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괜찮은 기술이네요. 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심각하게 그대로 따라하고. 네. 그럼 그거 자체가 어머니한테는 약간의 신선한 충격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은 하여튼 써보는 거죠.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네. 방송의 흐름과 맞지는 않지만 이거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정말 좋아하던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네. 김기사인가 그래요. 김기성.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는 운전사 한 명 남자 있고 네. 뒤에는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네. 있는데 무식한 여자 사모님으로 로 나오죠. 그래서 사모님이 나오는데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김기사 중요한 비밀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이 김기사가 저 사실 무면허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모님은 혹시 비밀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나 사실 무식해. 그러니까 이 김기사가 확 뒤를 돌아보거든요. 그럴 때 놀랐지? 나도 최근에 알았어.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거든요. 이 무식하다는 걸 깨닫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은데 최근에 알았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야, 이 어머님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 사실 무식해. 최근에 알았어. 야. 스스로 깨달으시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럼 그게 어쨌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니를 바꾸거나 이러기는 사실상 좀 어려우니까 네. 그걸 기대하고 노력을 하지는 마시되 그렇죠. 어머님하고 지금부터는 분리하고 독립하고 대신에 본인도 모르게 어머니를 많이 닮아 있을 거다.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내 삶을 살 거냐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건 너무 일반적인 얘기 조언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어머니의 묘사를 보면은 어머니의 극단적인 두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모습도 있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고생한 삶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결국은 조화롭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타인을 조화롭지 않다 보면서 어떻게 저런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고스란히 자기한테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자기 안에 조화롭지 않은 두 모습을 해결하기가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엄마는 왜 그래요? 우리 엄마는 왜 그래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화살을 저희는 본인한테 돌리죠. 본인은 어떠신가요? 그럼 말이 팍 막히면서 제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조화롭게 끌고 가기가 힘들다. 이런 쪽으로 이제 포인트가 가는 수가 있어요. 이분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머님과 뭔가 이렇게 조금 진행하시면서 변화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뭐 새로운 고민이 있거나 시도를 해보신 내용이 뭐 조금 먹힌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AS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연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연도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 많이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사연 보내신 분께는 집을 분리해서 가실 순 없더라도 한 2박 3일 놀러 가실 순 있잖아요. 네. 경주 청담 펜션 숙박권 드릴 테니까 잠깐 본문단지에 가서 다녀오세요. 저도 사연을 보내고 싶어요. 물을 보면서 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그렇죠. 오리배도 타시고. 그렇죠. 네. 정리를 좀 하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남친이랑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티켓 뺏길 것 같은데. 꼭 주지 마시고 본인이 네. 가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사연 가지고 찾아뵙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